8월 공모주 주관사 중에서 KB증권은 주식 약정을 통해서 고객 등급을 올릴 수 있었는데요. KB증권의 경우에는 3개월 내 주식 약정이 1억 원 이상일 경우에 공모주 청약 시에 200%까지 청약 수량을 우대하여 청약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8월 1주차 주 후반에 청약을 진행하는 플래티어, 엠로, 한컴라이프케어, 딥노이드의 경우에는 공모가가 확정된 내용을 보아도, 기관 경쟁률을 보아도, 상장일 유통 비율로 보아도 플래티어가 가장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다만 플래티어에 있어 가장 유일한 단점은 주관사 KB증권의 청약 가능 수량이 7,000주로 매우 낮다는 점입니다. 7,000주 청약할 때 필요한 증거금은 3,850만원인데요. 따라서 플래티어에 정말 내가 가진 모든 공모주 자금을 청약하고 싶어도 청약할 수 있는 수량이 작아서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플래티어에 풀로 청약을 하고 나서도 엠로, 한컴라이프케어, 딥노이드 중에 어떤 곳이 청약을 할 만한지 비교해야 하는 상황인 거죠. 만일 내가 KB증권에 앞선 주식 약정으로 고객 등급을 올려두었다면 우대 등급 200%를 적용받아서 28,000주를 청약할 수 있었으며 28,000주 청약 시에 필요한 증거금은 1억 5,400만원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식유치원 야너주의 김파고입니다. 오늘 공모주 투자 실전반 영상에선 8월 1주차 주 후반 청약 전략 알아보고요. 두 번째, 이것만 알았더라도 공모주 수익 2배는 올릴 수 있었던 공모주 청약 많이 받는 꿀팁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8월 4일 딥노이드의 공모가가 확정되면서 8월 1주차 주 후반에 청약이 진행되는 4종목 청약 전략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본 영상은 공모주 청약 권유 영상이 아니라는 점, 저는 청약의 선호도를 결정할 때 기관 경쟁률, 상장일 유통 비율, 그리고 해당 기업이 속해 있는 산업의 성장성 혹은 매력도를 바탕으로 청약 전략을 세웠는데요. 저와 다른 기준으로 예를 들면 재무적 안정성, 환매 청구권 여부, 장외 가격, 주관사의 평가 등 다양한 기준으로 공모주를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본 영상의 내용을 참고하시되 본인의 투자 기준에 맞는 투자 선택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잊지 마시고 투자자 본인이 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8월 1주차 후반에 청약을 진행하는 4종목에서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플래티어가 청약 우선순위 1순위입니다. 특정된 공모가의 내용을 살펴보면 플래티어만이 유일하게 공모가 상단을 초과해서 확정했고 나머지 3종목은 모두 공모가 밴드 상단에서 확정되었는데요. 중요한 기준으로 꼽는 기관 경쟁률에서도 플래티어는 1600대 1,600대1을 넘는 경쟁률을 보인 반면 엠로, 한컴라이프케어, 딥노이드 모두 그보다는 낮은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또한 상장일 유통비율 역시 플래티어는 29%, 확정 공모가 기준으로 유통금액이 260억밖에 되지 않았지만 엠로는 유통비율이 무려 59%, 한컴라이프케어는 비율은 30%지만 금액으로는 1,100억, 딥노이드는 45%에 달해 조금은 부담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플래티어의 청약 가능 수량이 워낙 작다 보니 나머지 엠로, 한컴라이프케어, 딥노이드를 청약할지 말지가 고민인데요. 나머지 3종목은 저는 엠로와 한컴라이프케어는 이번에는 청약에 참여하지 않을 예정이며 딥노이드는 조금 고민이 된 상태입니다. 먼저 한컴라이프케어와 엠로를 청약을 하지 않는 이유는 한컴라이프케어의 경우에는 수요 예측 결과 경쟁률이 400대 1이라서 저는 기관의 경쟁률이 1000대1은 넘어야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 경쟁률을 넘지 못했다는 점과 사업 영역이 성장성이 크게 있는 영역은 아니라는 점에서 최종적으로 청약을 포기했고, 엠로의 경우에는 먼저 상장일 유통 가능 비율이 56%로 너무 높고 기관의 경쟁률 역시 1000대1 이하였으며 사업 영역이 구매 SCM 분야라서 성장성이 크게 돋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역시 청약을 포기할 예정입니다. 다만 딥노이드는 조금 고민이 되는데요. 딥노이드는 먼저 확정된 공모가가 주관사 평가에서 5%밖에 할인을 하지 않아 이 점이 조금 아쉽고, 상장일 유통 비율도 무려 45%로 높지만 긍정적인 면은 기관의 수요 예측 결과가 1000대1을 넘어서 1179대1이었다는 점과 사업 영역이 의료, 인공지능 솔루션이라서 미래 성장성이 기대된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역시 딥노이드는 2025년의 순이익을 바탕으로 공모가를 산정해서 조금 부담스러운 대목입니다. 특히나 딥노이드 청약을 망설이게 하는 이유는 바로 공모가가 2025년의 예상 매출액과 순이익을 기준으로 산정되었다는 점인데요. 2021년 회사의 매출 예상이 20억 원인데 2025년 예상이 무려 310억 원이라서 15배가 큰다는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의 성장성이 높다는 건 그만큼 아직 기업들이 자리를 잡지 못해서 경쟁이 치열하고 1년 뒤도 예측하기 어렵다는 반증이기도 한데요. 1년 뒤가 어떻게 될지도 예측하기 힘든 사업 영역에서 5년 뒤를 예측해서 공모가를 산정한다는 데는 큰 위험이 뒤따르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기관 투자자들은 딥노이드 청약에 1000대1 이상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두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2016년 기사에서부터 인공지능은 병원 진단에 있어서 크게 활용도가 높다는 얘기를 자주 볼 수 있었는데요. 인공지능 기술은 영상 판독에 있어서 활용도가 매우 높습니다. 딥노이드의 투자 설명서를 살펴보면 의료 분야에 있어서 인공지능은 활발하게 도입되는 산업이며 무려 2019년 3조 원의 시장이 2023년에는 14조 원으로 성장될 것을 예상하여 연평균 성장률이 무려 45%나 되는 높은 성장성이 기대되는 산업입니다. 또한 딥노이드의 투자 설명서에 주요 경쟁업체로 나와 있는 루닛은 흉부질환, 유방암 등의 인공지능 의료기기를 개발, 보유한 회사인데요. 이 루닛이 최근 미국의 가던트 헬스로부터 300억 원의 투자를 유치했는데 해당 기사 내용을 살펴보면 루닛이 가지고 있는 AI 기술을 해당 기관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는 기사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즉, 딥노이드의 주요 경쟁사가 최근에 투자 유치를 했다는 것은 아무래도 해당 기술, AI를 활용한 병원 진단에 있어서의 관심을 높일 수 있는 긍정적인 요소였고, 이러한 점이 기관 투자자들을 끌어들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건 제 추측이고요. 결국 딥노이드의 청약 최종 판단은 투자자의 몫인데요. 만약 기관의 청약 경쟁률처럼 산업의 성장성을 좋게 본다면 청약에 참여하면 됩니다. 다만 딥노이드 역시 KB증권에서 주관하는데 청약 수량이 온라인 등급은 1200주밖에 되지 않죠. 이때 필요한 증거금은 2500만 원입니다. 다만 딥노이드를 평가할 때 2025년의 순이익을 바탕으로 평가를 했는데 한 치 앞도 내다보기 힘든 비즈니스 경쟁 상황에서 5년 뒤의 매출과 순이익을 기준으로 한다는 게 부담스럽다면 청약에 참여하지 않으면 됩니다. 야노주 구독자분들은 어떤 판단을 내리시나요? 자, 딥노이드를 이렇게 분석하면서 저는 청약 자격이 우대였다면 이런 고민 없이 플래티어에 집중할 수 있었는데 하는 아쉬움이 조금 남았는데요. 즉, 내가 플래티어에 우대 등급으로 28,000주까지 청약할 수 있었다면 청약 수량에 대한 아쉬움을 많이 덜 수 있었을 겁니다. 청약 자격을 높이는 꿀팁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텐데요. 영상 내용을 들으시기 전에 지금부터 하는 청약 자격 이야기는 8월이 아니라 9월에 적용되기 때문에 9월 이후의 공모주를 위해서 대비하는 내용이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8월에 공모를 주관하는 10개의 증권사의 고객 등급 산정 기준 내역을 살펴보면 보시는 표는 제가 오늘 날짜 기준으로 업데이트를 한 내용인데요. 먼저 미래대우는 온라인 등급이기만 해도 200% 청약을 할 수 있죠. NH투자증권은 과거에는 주식 약정으로 청약 자격을 올릴 수 있었으나 현재는 자산을 일정 정도 이상 보유해야만 자격을 올릴 수 있습니다. 삼성증권은 자산 기준만 존재하고요. KB증권과 하나금융투자만이 주식 약정 금액을 통해서 청약 자격을 우대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의 경우에는 과거에는 주식 약정 금액으로 가능했지만 현재는 자산 기준만 존재하고요. 대신 신영, 키움 역시 자산 기준만 존재하며 신한금융투자는 특이하게 일반 등급과 우대 등급의 청약 가능 수량이 동일합니다. 결국 현재 기준으로 주식 약정으로 등급을 올릴 수 있는 증권사는 KB증권과 하나금융투자 두 곳인데요. 주식 약정으로 등급을 올린다는 말이 잘 이해가 되시지 않죠? 지금부터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ETF 매매를 통해서 주식 약정을 채우는 것인데요. 먼저 제 채널의 재생 목록에 가보시면 공모주 투자 기초반이라는 재생 목록이 있는데 여기에 2탄으로
공모주 수익 4배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간단하지만 강력한 방법이라는 영상에서 제가 해당 내용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렸으니 자세히 내용을 알고 싶은 분들은 해당 영상을 참조해 주시고요. 지금부터는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식 약정 금액이라 함은 매수한 금액과 매도한 금액의 합입니다. 만약 내가 8월 16일 날 코덱스 200을 사고 그날 다시 팔았다면 8월 나의 약정 금액은 3천만 원이 되는 거죠. 근데 왜 주식 약정 금액을 예를 들면 삼성전자가 아니라 코덱스 200이라는 ETF를 매수하고 매도할까요? 그 이유는 바로 매도세에 있습니다. 주식은 매도를 하게 되면 매도 금액의 0.25%를 매도세를 내야 하는데 반면에 ETF는 매도세가 면제됩니다. 따라서 내가 매수한 가격에 정확히 매도할 수만 있다면 증권사의 수수료 그리고 유관기관 비용만 아주 조금 내면 내가 주식 약정 금액을 채울 수 있죠. 단 주의하실 점은 내가 매도 호가에 사서 매수 호가에 팔았다면 호가 차이로 인해서 손해가 조금 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 주세요. 또한 내가 주식을 당일날 사고 당일날 팔아도 대금 결제는 이 영업일 뒤이기 때문에 월요일날 사고 팔면 수요일날 해당 자금이 내 계좌에 들어온다는 점. 그럼 언제 주식 약정을 하는 게 좋을까요? 바로 8월 3주차에 공모 청약 일정이 없는 이 기간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입니다. 즉 내가 8월 16일 날 ETF를 사고 팔면 해당 자금이 8월 18일 날 들어오게 되는데 이때는 공모 청약 일정이 없기 때문에 어차피 해당 자금을 CMA 같은 통장에 넣어두실 계획이라면 이 자금을 활용할 수 있게 되겠죠. 다만 1억 원을 내가 사고 팔게 되면 증권사에 수수료를 내고 유관기관 수수료를 역시 내야 하는데 비대면 고객 중에 기본 수수료를 기준으로 해서 3천만 원을 사고 팔면 증권사에 대략 수수료를 4천원 내외, 유관기관 수수료를 1,000원 정도 내서 약 5천원 정도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1억 원을 약정했다면 15,000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겠죠. 결국 3개월 안에 1억 원 약정을 하려면 평균적으로 15,000원 정도의 비용이 들게 되는데 공모주 청약으로 공모받는 수량을 크게 4배까지 늘릴 수 있다면 수익도 4배가 되는 셈입니다. 다만 증권사에 내는 수수료는 내가 어떤 수수료를 적용받는지에 따라서 크게 달라질 수 있으니 이 점은 유의해 주셔야 합니다. 아쉬운 점은 8월에 약정을 하더라도 KB증권과 하나금융투자에 바로 청약 자격을 올릴 수 있는 게 아니고 다음 달부터 적용이 된다는 건데요. 현재 9월이 청약 시작일인 공모주는 유진투자증권의 스펙주가 유일하기 때문에 당장은 활용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8월 공모주 일정이 쏟아지기 전에 7월에 미리 KB증권과 하나금융투자의 고객 등급을 올려두었으면 하는 좋겠다는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하지만 공모주 투자를 오늘 하루 이틀 하고 끝낼 게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이 사실을 알고 유리하게 적용받으시면 됩니다. 갈수록 주식 약정에 대한 고객 등급 상향 기준을 없애는 증권사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KB증권과 하나금융투자만이라도 미리미리 등급을 올려두면 앞으로도 공모주 청약은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청약 수량에 있어서 아쉬운 점이 조금은 만회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은 카카오뱅크 상장 하루를 앞두고 상장일 매매 전략에 있어서 어떤 점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하는지 영상 올릴 테니 기대해 주세요.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신 야너주 구독자분들 감사드리며 저는 내일 다시 영상으로 인사드릴게요. 그럼 내일 만나요. 안녕.